혁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주변에 늘 이간질을 하고 다녔죠. 자유주의랑 친하게 지내지 마. 개인적이라 좀 이기적이야. 어떤 이는 그 말에 솔깃했지만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죠. 개인적인 건 자유롭다는 거 아니야? 넌 억압받고 통제당하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해 잘못된 말을 하고 다닌 게 들통나면서 나락으로 가고 맙니다. 지금 소개한 내용은 노예의 길이란 책에 나온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하고만 살다 보면 세상의 진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에 눈을 뜨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 청년들에게 피 끓는 진심을 전하는 자유 발언대입니다. 가는 곳 없는데 광주보다 더 가까운 평양은 왜 못 가. 우리 민족 우리네 땅 평양만 왜 못 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된다면 돈 못 받아도 나는 좋아. 이산 가족 태우고 갈래. 돌아올 때 빈차 걸라 울다 죽은 내 형제들 묵은 편지 원혼이나 거두어오니 경적을 울리며 자유 발언대 첫 곡 꽃다지의 서울에서 평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진심을 다한 편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황당하고 기막힌 일들, 날카로운 시선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실의 눈을 발동해 편지를 보내주신 분, 정보기술 분야 기업을 이끄는 청년사업가 정기훈 대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억울하게도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북한 청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가장 빛나는 자리, 모두가 칭송하는 영광을 한 몸에 받았을 거란 걸 알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분노에 떨며 말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UN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할 수 없자
사이버 공격을 외화벌이의 주 수입원으로 삼아왔다죠. 그 규모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이버 공격으로 총 30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더군요.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약 58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북한 기관과 기업, 개인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제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달러 등 외화를 벌기 위한 주요 수단은 정보 기술을 전공한 청년들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범죄입니다. 다른 나라 기관이나 기업의 기밀을 몰래 빼내고 가상화폐를 도둑질하는 게 대표적이죠. 청년들을 앞세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북한 정권입니다. 그러면 북한 청년들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북한의 인재들이 당국에 의해 범죄에 악용된 겁니다. 북한의 정보기술 인재들이 얼마나 뛰어나는가 하면요. 미국에서 열린 사이버 대회에서 김책 공대와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재들을 경제 발전에 활용하지 않고 범죄의 소굴로 밀어넣고 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들을 제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게 해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이 송두리째 달라질 겁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삶도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범죄에만 악용하는 북한 당국의 형태가 너무나도 화납니다. 북한의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바람에 범죄자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건 수천 명의 청년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강제 파견을 나간다는 사실인데요. 거기에 신분을 속이고 위장 취업을 하고 있다죠. 문제는 근무 환경조차 아주 열악하다는 겁니다. 숙소에서 감금당하는 건 기본이고 노예처럼 일주일 내내 하루에 14시간씩 일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도 난무하고 있다고 하죠. 급여도 문제입니다. 북한 청년들이 받는 돈 모두 북한 정권에게 빼앗기는 게 다반사란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일하지만 돈을 받지도 못하고 노예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은 셈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 없는 능력은 쓸모가 없다.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을 발휘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청년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알아봐주는 눈도 없습니다. 3대 독재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청년들도 나라의 미래도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북한의 청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국의 강요로 억울하게 희생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청년 세대가 가진 당찬 기운과 똑똑한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십시오. 현실의 수능에 머물러 있다가는 김씨 정권의 하수인이자 노예가 될 뿐입니다. 네, 진심을 다한 편지. 청년사업가 정기훈 대표의 편지였고요. 노래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청년들이 서로 힘을 합쳐 정의를 위해 나아가기를 바라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동지를 위하여. 그대 가는 산 너머로 빛나던 새벽별도 어두운 뒷골목에
오늘 편지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외화벌이에 내몰린 청년들을 구제해달라는 청년사업가의 사연이었습니다. 현재 약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40여 개국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죠. 식당 종업원이나 재봉 건설 분야에 종사 중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연간 약 5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죠. 최근 주목하는 건 바로 정보기술 노동자인데요.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의 정보기술 노동자는 북한에 약 1,000명, 해외에 약 3,000명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연간 약 2.5에서 6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하죠. 이런 해킹과 사이버 공격 같은 불법 활동으로 모은 돈, 북한 전체 외화 수입의 5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다른 나라의 기밀을 빼내고 가상화폐를 탈취해 벌어들인 돈만 무려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돈을 북한 민생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비의 40%를 충당했다고 하죠. 이렇게 북한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 돈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북한 당국, 진짜 깡패 국가, 범죄 국가라 불릴만 합니다. 이에 전 세계는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기업, 개인을 제재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의 정보기술 노동자들, 북한 정권의 강요로 지금 감금 생활까지 하며 범죄적인 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과가 좋지 않으면 폭언에 폭행까지 당하며 인간적인 대우는 꿈도 꿀 수가 없죠. 북한 청년들이 당하는 이 억울한 현실, 모두 김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북한 당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준 게 있습니까? 주는 것도 없이 가져가기만 하는 당국의 도둑 심보,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북한 청년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머리로, 북한 청년 여러분들의 용기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앞날을 응원하면서 이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안치환이 부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은 알겠지.
네, 이번 코너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세상은 변화를 통해 발전해 왔는데요. 이 변화는 단순히 순응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 그 뜨거운 장면들을 생생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3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세상을 바꾸는 힘, 그 첫 번째 장면은요. 미얀마 내 최대 소수민족 반군인 카렌 반군의 한 훈련 캠프를 찾았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차진 입대한 시민들이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는 오랫동안 군부가 독재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53년입니다. 군부는 사회주의 체제를 세워 공포 정치를 휘둘러왔죠. 그러나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2015년 민주화 세력이 승리를 거두면서 군부 통치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 2020년 5년 만에 치러진 총선거 역시 민주화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군부가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쿠데타, 즉 군란을 일으킨 거죠. 다시 권력을 잡은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항의에 나선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유혈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미얀마 국민들은 반군부 저항 세력을 만들어 항쟁을 시작했는데요. 군부에 대항하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저항군이 탄생해 무력에 대항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침묵의 파업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터에 나가지 않고 상점들도 문을 닫았죠. 그러면서 저항의 의미를 전했는데요. 또한 이 민주진영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통합정부를 중심으로 군부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현재 양측은 대치 중이지만 군부는 갈수록 악화하는 전황에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장면 한번 만나보시죠.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무장단체 동맹이 총공세를 개시한 지 한 달여 만에 군정집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소수민족 반군연합체인 형제동맹은 지난달 27일 합동작전을 개시한 이후 미얀마군의 전초기지 등 최소 300여 곳을 점령했습니다. 또 한 달여간 미얀마군 수백여 명이 사망했고 500명 이상이 투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독재 정권을 앞세우는 군사 정권. 첨예한 대립은 벌써 3년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지난해 말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중심의 저항군이 잇따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 군부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소식을 보면 미얀마 군부가 굴욕적인 패배를 이어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주요 도로와 국경지대는 이미 저항군에 빼앗겼고 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군사정권은 미얀마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집에 나섰는데요. 당연히 이를 따르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군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나라를 떠나 해외로 도피하는 청년들이 줄을 잇고 있고요. 군부에 반대하는 이 저항 세력에 합류하는 청년들도 매우 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쿠데타 정권에 바칠 수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민주화를 위해 나선 미얀마 청년들. 그들이 독재와 사회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군사정권 아래 나라는 망해가고 국민이 희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깨달았죠. 군부에 맞서는 일이 무섭고 불안했지만 당차게 항쟁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청년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지들 모아 작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얀마 청년들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요. 태국, 중국, 베트남에서 자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북한도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죠.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 파견된 노동자 수십 명이 폭동을 일으켰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요.
지난 1월에는 중국 지린성에 있는 의류 공장과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두 사건 모두 이유는 비슷합니다. 북한 당국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은 공장에 있는 관리자들을 인질로 잡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매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동은 30세 전후의 장마당 세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죠. 해외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동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지금 북한의 젊은 장마당 세대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를 선택한 탈북 청년들. 북한 밖에서 김씨 정권의 참상을 알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혼자면 어렵지만 함께한다면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중국에서 또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와 친구, 가족에게 알리고 조직을 만들어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생각의 폭을 넓히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에 맞서는 큰 불씨를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자유 발언대. 오늘도 진실의 소리를 전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끝곡으로 신영원의 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불의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되길. 청취해주신 북한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설악산을 휘휘 돌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동해바다 큰 태양은 우리의 희망이라. 이내 몸이 태어난 나라 온 우리의 빛나라.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자유코리아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